나이가 드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며 경험, 교훈과 추억으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시기는 쇠퇴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지혜, 목적,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 맞이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사회가 젊음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년의 시절은 무시할 수 없는 독특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가치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우리의 사고방식, 습관,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있는 여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알아봅시다. 행복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며 인생의 후반기에는 행복이 외적인 성취에서 내적인 가치로 점차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초기 단계에서는 경력, 명성, 그리고 사회적 목표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행복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에 대한 관점은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행복은 더 이상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되며 그곳에서 우리는 인정, 평온,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인생 후반기의 행복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과 교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때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이 되며 젊은 시절처럼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존중을 배우고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태도가 행복을 찾는 열쇠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관이나 체념이 아니라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차분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추억에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임은 부정적인 렌즈를 벗어 던지고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압박이나 개인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평온과 조화로운 상태를 찾게 됩니다. 사랑과 변화.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모든 것은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건강, 재정적 어려움, 혹은 독립성의 상실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가 더 발전하고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끈기는 질병이나 상실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도 맞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느림의 미학은 나이 듦이 주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분주한 삶에 쫓기지 않을 때 우리는 아침의 새소리, 떠오르는 햇빛, 혹은 좋아하는 노래와 같은 소박한 것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요한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이 소중한 순간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태도는 불안을 줄이고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의 연결은 의미 있는 관계를 촉진하며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행복을 재정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오래된 우정,
가족, 그리고 공동체 활동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감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정신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행복이란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단순한 가치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평온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관계를 맺는 데서 발견됩니다. 현대화 같이 글로벌화되고 연결된 세상에서 같은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욕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결은 단순히 지식이나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매우 깊은 정신적 감정적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사회적 모임, 동호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비슷한 열정과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외로움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타인에게 배우고 어려움을 나누며 인생의 귀중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우정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잘 통하는 지적인 친구일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공감과 깊은 이해는 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로운 열정과 취미를 발견하기, 영감을 주는 활동들을 탐험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특별한 능력과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바쁜 일상과 삶의 압박 속에서 그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스포츠를 즐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매 순간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창의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과정은 경험의 여정이자 자기 인식의 성장입니다. 이런 단순한 취미의 즐거움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도록 북돋아 주며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은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행복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아가 새로운 열정과 취미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져다주며 이를 통해 더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연결성입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연결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사고가 명확해지며 기분도 개선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이상적인 정신 상태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조깅, 요가, 명상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호르몬입니다. 헬스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집안일,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와 명상과 같은 운동은 고요한 움직임과 규칙적인 호흡을 결합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의 유연성을 개선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관성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자신감, 낙관주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삶의 좋은 면에 집중하면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스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현재에 집중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작은 습관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쁨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고 소중히 여길 때 마음속에서 감사라는 감정이 자라납니다. 감사는 인간이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삶의 좋은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거대한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맛있는 식사, 진심 어린 격려의 한마디,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오후와 같은 작고 소박한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의 실천이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장기적인 행복감을 제공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게 느끼는 순간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삶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또한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불만이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그것을 값진 교훈으로 여기고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를 키워나가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영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 탐구, 결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자기 연민은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마치 친한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능력입니다. 완벽과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자 해방감을 주는 실천입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면 스스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실수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가혹하게 판단하는 대신 인내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연민을 키우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에 더 자신감 있게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 수용하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기. 성장형 사고방식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학습은 나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강좌에 참여하거나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단순히 주변의 삶을 관찰하고 경청하는 것 모두가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성장형 사고방식은 결과보다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즉각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학습의 과정과 자신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발전의 여정에서 언제나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삶의 목적과 함께 새로운 장을 맞이하기. 인생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책과 같으며 각 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일이 기쁨과 만족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타인을 돕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작은 행동들이 깊은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느끼게 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나아갈 동기와 목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공동체에 더 책임감 있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산 남기기,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의미 있게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후세에 나누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물질적인 자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삶을 통해 쌓아온 정신적 가치, 이야기, 그리고 교훈도 포함됩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 손주, 친구, 혹은 공동체와 함께 당신이 삶에서 배운 것들을 나눠보세요. 사랑, 인내심, 혹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같은 교훈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을 남기는 방법은 일기를 쓰거나 추억을 기록하거나 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후세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와 원동력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의 핵심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사랑, 진정성, 인내심, 책임감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충실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과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와 압박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충만한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 그리고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돌보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의미 있고 잊지 못할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에 긍정적인 흔적 남기기. 인생의 각 단계는 배우고 성장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며 성장형 사고를 수용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장을 강인하고 목표의식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후세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세요. 이는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